자, 물리학 실험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 다시 해보면은 우리는 수행평가를 지금 3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 3개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이론에 대한 내용, 이론을 하고 난 후에 이 학습지에 대한 실험을 여러분들이 학교 오면은 할 거고요. 그때도 아마 모둠 활동이 안 되면은 제가 앞에서 그냥 시범 실험을 하는 것으로 대체할 겁니다. 그때 활동지를 줄 거고, 이 활동지를 걷어서 수행평가를 하나를 끝내고, 두 번째 수행평가는 이 실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보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다시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실험 설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2년 동안 물리를 배웠으니까 물리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 너네 자유롭게 진로와 연관된 것도 상관없고요. 그 중에 하나를 실험으로 만들어서 그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가지를 하겠습니다. 지필평가는 기말고사 한 번 볼 거고, 지필평가는 당연히 지금 실험에 대한 이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들은 물리학 실험을 원래 9등급을 나누는 과목이 아닌데 여러분의 학년만 9등급을 나눠야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필평가를 보고 그 지필평가 안에서 최대한 변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반, 서술형 반으로 해가지고 지필평가를 볼 예정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이론을 좀 확장해서 그 키워드별로 따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은 시험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할 텐데, 저번 시간에 했던 실험에 대한 이론 한번 복습을 하자면, 저번 시간에 했던 실험은 반응 속도 측정 실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험을 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자를 이용했죠. 자에다가 하나의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손을 여기다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 찍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손을 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주면서 자를 잡고 있던 그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자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신호를 느끼고 그 신호를 받은 즉시 이 자를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놓는 거와 동시에 잡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해봐도 신호를 들으면 뇌에서 인지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할 때는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 동안 자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요만큼 떨어졌으면은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하겠죠. 여기에 점이 있을 테니까 여기가 잡은 부분이고 요만큼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러면은 h라는 높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자는 중력가속도 g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공기저항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 자는 VT 그래프에서 속도가 0에서 중력가속도를 따라서 쭉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얘가 h만큼 이동했을 때 딱 잡았죠. 그러면 바로 요 시간이 반응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이 h라는 길이하고 중력가속도 g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반응 시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면적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t라고 가정하면은 여기는 gt입니다. 왜냐하면 기울기에다가 x를 곱하면 y가 나오니까 아시죠? gt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gt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걸 곱하고 나누기 2하면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삼각형 VT 그래프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우리는 이제 움직인 거리라는 건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h라고 딱 두면은 요거에 의해서 t가 2h g로 나누고 루트를 한 거에 만큼의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h만 측정을 하게 된다면은 반응 속도가 뭔지, 반응 시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으로 주는 신호, 청각으로 주는 신호, 촉각으로 주는 신호를 줘가지고 이 피실험자가 반응 시간이 몇 초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 와중에 중력가속도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을 살펴보는 실험이었죠. 그러면 두 번째 실험은 뭐냐? 이제 중력 자유낙하, 이거는 이제 그냥 떨어지는 자유낙하 실험이죠.
이번에는 물체가 빗면을 따라 떨어지는 실험을 할 겁니다. 빗면을 따라 떨어지는. 자, 여기가 우주라면은 얘가 안 떨어지겠지만 지구이니까 떨어집니다. 그 말은 중력에 의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그러면 힘이 안 변하니까 힘이 변하지 않습니다. 힘. 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얘는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힘이 주어지니까 가속 운동을 하지만 안 변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가속도가 일정한. 힘이 증가한다면 가속도도 커질 거고 힘이 감소한다면 가속도도 작아지겠지만 여기서 중력은 변하지 않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자유낙하 운동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도 그냥 얘가 떨어질 때랑 이렇게 떨어질 때랑 떨어지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 말은 가속도 값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속도 값을 다르게 하는 그 요인이 뭔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원래는 이걸 해보고 나서 이론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거꾸로 이론부터 하고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의 탐구 과정을 보면은 먼저 MBL 센서, 위치 측정 센서, 이거 우리 물리 1 때 많이 했죠. MBL 위치 측정 센서를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시간에 따른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각도를 15도로 통제합니다. 이 각도를 15도로 통제를 하고서는 수레의 질량을 조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질량을 통제를 하고 이제 빗면의 각도를 조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뜨린 다음에 떨어뜨릴 때마다 MBL 위치 측정 센서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 2번 미분한 값의 평균을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운동은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추론을 했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VT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게 쭉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측정하는 건 뭐냐면은 ST 그래프입니다. 뭐냐면은 시간에 따른 변이, 시간에 따른 위치가 측정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배웠던 물리학도 1 때 배웠던 걸 상기를 시켜보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순간 속도였던 거 기억합니까? 순간 속도? 자, 봅시다. 순간의 속도가 점점 증가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쪽으로 추론해 보면은 순간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2차 함수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하면은 그래프가 대충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양은 우리가 물리학 1 때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을 할 때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미분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니까 아직 안 배웠겠지만 미분을 좀 잠깐 설명을 해보면은 미분이라는 게 간단하게 뭐냐? 이 순간의 기울기의 값들을 쭉 측정한 게 미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순간의 기울기들이 다 순간의 속도들을 의미했었죠. 그러면 이 기울기 값들을 쭉 나열을 하면은 그거는 속도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뭐하면 미분하면은 VT 그래프가 나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BL 측정 센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이거를 미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딱 선택을 하고 미분을 하면은 아마 이런 그래프 모형, 1차 함수 모형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시간당 속도 변화가 일정해야 되니까 1차 함수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또 요거를 또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는 얘를 미분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울기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했냐? 순간의 가속도를 의미했습니다. 가속도. 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쭉 추정하면은 이 기울기 값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면 이렇게 상수함수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의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바로 이 가속도 값이 이 운동의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냐? 안 나오겠죠.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요동치겠죠. 왜냐면은 저 측정 장치에 오류도 있을 거고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걸 평균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평균을 내 가지고 이 가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놈의 가속도를 측정을 할 겁니다. 좀만 더 이 실험을 쉽게 하려면 선생님은 MBL 센서를 활용하고 싶어서 방법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실험을 쉽게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궁금한 거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놈의 뭡니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가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속도를 측정하면 그 물체가 받는 알짜임도 알 수 있으니까. 왜? 여기다 질량 곱하면 알짜임이지 않습니까? 그럼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ST 그래프를 2번 미분해가지고 평균을 낸다라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 그거는 저번 시간에 반응 속도 할 때 했죠. 자, 만약에 이 놈이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뭘 측정하냐? 여기와 여기의 거리의 길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와 여기, 얘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h가 되겠죠. 그러면 특정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t라고 하면은 t초 동안에 h를 움직인 거고 요놈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아닌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가속도 a일 겁니다. 그럼 아까 반응 시간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는 t, 여기는 at니까 요놈의 넓이 2분의 1 at의 제곱이 요 움직인 거리인 h가 될 겁니다. 그러면 a는 뭐가 됩니까? t제곱분의 2h t제곱분의 2h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 시간 할 때는 우리가 t를 몰랐고 a를 알았죠. 근데 요번에는 a를 알기 위해서 t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실험에도 문제가 있죠. 여기서 딱 스톱워치를 눌러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생각보다 빠르게 가니까 딱딱 누르는 게, 왜냐면 우리가 보고 누르는 거니까. 저번 시간에 반응 시간 했잖아요. 반응 시간에 차이가 생기고 그러면 정확한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선생님 생각에는 아까 MBL 센서에서 ST 그래프 그렸죠? 그럼 ST 그래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그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요 시간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구할 수가 있겠죠. 요 방법은 이 방법으로 하진 않을 건데 우리는 일단 이 방법으로 할 건데 이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험을 할 때는. 자, 그럼 실험 이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이론. 빗면을 운동하는 물체. 자, 우리는 지금 벡터를 배웠습니다.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요놈이 받는 힘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중력. 벡터가 지금 방향이 아래 방향입니다. 근데 얘가 움직이는 건 이쪽 축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힘하고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니까, 축이 다르니까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성분을 나누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분을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움직이는 거를 플러스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윗방향이 움직이는 플러스 방향, 여기 이쪽 방향이 움직이는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수직축으로, 이 수직인 좌표축으로 저 중력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물리학 2에서 첫 시간에 배웠죠. 두 번째 시간인가? 배웠죠.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수직선을 그립니다. 수직선. 자,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그다음 요거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중력은 저 파란색 힘하고 빨간색 힘 두 개로 분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력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두 개로 분해를 해버렸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중력이 이거라면은 요거 성분의 크기는 뭐냐 이거죠. 기억납니까? 물리학 2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x, y 축으로 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a 벡터라면은 얘는 a x 벡터, 얘는 a y 벡터. 그리고 a x의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각이 만약에 세타라면
요 길이는 이렇게 해서 A 코사인 세타. 그다음 이 길이, 요 길이가 요 길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A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AX 벡터의 크기는 A 코사인 세타. A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 AY의 크기는 A의 크기의 사인 세타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진 이 삼각형의 원하는 빗변의 각도를 알게 되면은 저 두 성분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빗면의 각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각이 세타랑 이 각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충 보니까 다 직각이니까 어떻게 닮음 하다 보면은 저기까지 갈 수가 있겠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좀 더 이어보고 얘도 좀 더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몇 도입니까? 90도죠. 여기도 90도입니다. 왜?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뭡니까? 90도. 맞죠? 그럼 여기 세타, 여기 90도. 그럼 세타 90도면 여기가 또 다른 각이 나올 텐데 그걸 우리가 가정상 동글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180의 합은 90도 세타 동그라미 더하면 180이 됩니다. 그런데 요 삼각형을 보세요.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90도. 그럼 나머지 뭐가 됩니까? 그쵸. 여기가 세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 각이랑 요 각이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자, 이거가 중력이라고 했죠. 중력은 mg입니다. 그죠? 이거를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mg입니다. 그러면 요 각은 지금 요 삼각형의 코사인을 해야겠죠. 여기는 사인을 해야 될 거고 요게 이해가 안 된다면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다 미지수 넣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요 빗변의 길이, 요 빗변의 크기가 mg니까 요거는 mg의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 파란색 벡터의 크기는 요 벡터의 크기랑 똑같은데 요거는 mg의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mg가 저 mg 코사인 세타나 mg 사인 세타로 벡터의 분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살펴보면은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데 가해주는 힘의 크기는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 힘, mg 코사인 세타라는 요 힘은 얘를 누르고 있습니다. 빗변으로. 근데 얘가 눌러지지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왜 안 들어가냐? 이 빗변이 받쳐주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다른 힘. 여기에 수직 간격 n이 있습니다. 수직 간격 n이 있습니다. 근데 이 n의 크기는 뭐랑 똑같을까요? mg 코사인 세타랑 같으니까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겠죠. 자, 그래서 mg 코사인 세타는 수직 간격하고 상쇄가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힘 mg 사인 세타에 의해서 얘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자, y축. y축에 대한 것만 한번 따져보면은 y축은 지금 뭐랑 똑같습니까? y축 F는 뉴턴의 이 법칙, F는 ma로 따진다면은 y축의 알짜임은 플러스 방향으로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인데 이 두 놈의 값이 같으니까 합치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 x축을 봅시다. x축은 힘이 뭐밖에 없습니까? 얘밖에 없습니다. 얘 mg 사인 세타. 그래서 알짜임 fx는 mg 사인 세타가 될 거고 0이 아니라 f는 ma니까 ma 이렇게 되겠죠. 이 m이라는 놈은 요 놈의 질량, f는 ma. 그럼 m이 날아가면서 요 놈의 가속도의 크기는 g 사인 세타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빗변으로 떨어지는 저 물체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보다 사인 세타만큼의 b만큼 작아지는 가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극단적으로. 자, 극단적으로 얘가 90도가 되봅시다. 90도가 되면 세타가 몇 도가 되는 거? 아니, 얘가 수직이 되면은 세타가 9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mg 코사인 세타. 요 빗변 성분인 mg, 여기 빗변 성분이 mg 코사인 세타. 요 mg 코사인 세타에 이게 90도가 되면 얘 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직 간격도 사라지고 얘네들은 없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수직 간격이 있을까요? 그냥 떨어지겠지? 여기서 누를 수 있을까요? 안 눌러지겠죠? 그럼 요 성분 사라집니다.
그다음 mg 사인 세타가 약 90도가 되면 1이 되죠. 그럼 이제 뭐만 남습니까? 중력 mg만 남게 되죠. 그러면 자유낙하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각도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제 mg가 mg 사인 세타가 되고 mg 코사인 세타가 생기면 수직 항력이 생기고 이게 두 개가 같고 요 힘에 의해서 가속이 되는데 이 힘이 mg보다 작아졌으니까 가속도도 그만큼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 여기에 가속도에 질량이 상관이 있냐 없냐 그 말이죠. 질량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질량이 상관이 없고 단지 뭐하고만 빗변의 각도하고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실험을 좀 해보는 겁니다. 자, 요거를 좀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거는 지금 두 개를 얘를 분해한 거고 분해하지 않고 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g라는 게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힘 뭐가 있습니까? 수직항력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mg랑 n. 지금 저기서 이걸 4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를 2개로 분해한 거지 이거를 4개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분해하기 전이니까 지금 실제 알짜 힘은 2개인 거죠. 2개. 자, 그러면은 얘가 받는 힘, 얘가 받는 실제 알짜 힘 F 벡터. F 벡터는 중력 벡터 더하기 수직항력 벡터의 합입니다. 여기서 중력 벡터의 크기는 mg이고 수직항력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죠. mg 코사인 세타였던 겁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mg 코사인 세타였는데 얘랑 같다고 했죠. 그럼 이 두 벡터를 더해봅시다. 더해볼 때 꼬리를 머리에 있는 거 그걸 해보면은 이 n을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요 n을 여기다가 그러면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딱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요 mg랑 얘 n이랑 더하면은 실제 알짜 힘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요 힘만 남죠. 꼬리부터 머리까지 이으면 그걸 이으면 요게 되겠죠. 요게 알짜 힘 벡터입니다. 그럼 이 빨간색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걸 힘을 다 합쳐서 알짜 힘은 뭐만 남습니까? 얘 사라지고 그러면 mg 사인 세타만 남았죠. 이 파란색의 mg 사인 세타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두 벡터를 더한 거에 요건 뭘 말하냐? 바로 여기서 이 파란색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알짜임의 크기, 이 알짜임의 벡터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저거는 이거를 분해해서 얘가 없다고 치고 얘가 요거를 이렇게 남긴 거고 이거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빗면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찰이 있다면 여기에 마찰력 F 벡터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F에다 이 알짜임 F 여기 요거에다가 이걸 뺀 만큼이 실제 알짜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빗면에서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요게 기본이고 요게 응용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빗면에서 이걸 분해하고 이거 하는 방법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거의 암기하셔야 돼요. 빗면에서의 가속도 그리고 빗면에서의 알짜임. 자, 그렇게 해서 실험을 끝내고 데이터를 분석을 할 텐데 이제 우리는 이론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이론 하나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이론 이론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A0하고 B0이 떨어집니다. 근데 A0의 질량은 라지 M이고 B0의 질량은 스몰 M입니다. 그리고 굴러가는 건 무시하고 그냥 쭉 미끄러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 놈의 공통점은 뭡니까?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고 이 놈의 차이점은 빗면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자, 빗면의 기울기가 다르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속도의 값이 작아지죠. 빗면이 작아질수록 그러면은 당연히 요놈이 요놈하고 차이점이 뭐가 생기냐면은 얘가 얘보다 빨리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가속도가 크니까. 그럼 시간당 속도 변화가 크니까 점점 빨라지는 게 커서 순식간에 떨어지겠죠. 하지만 얘는 천천히 굴러 떨어질 겁니다. 가속도가 작으니까 조금씩 빨라지면서. 그런데 요 실험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A하고 B의 공통점. 자,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 가정을 하나 빼봤는데 가정이 뭐냐면은 초기 속도는 제로입니다. 초기 속도는 제로. 초기 속도 제로가 뭐냐? 정지에서 떨어지는 거. 얘도 정지에서 떨어지고 얘도 정지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 A와 B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일 것 같습니다. 저기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복습 하나 해봅시다. 복습. 자, 이거 다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필평가에. 자, 1을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자, 이거 물리학 1에도 나오고 물리학 2의 1단원의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1을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뭐냐? 이걸 1을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1 에너지 정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1은 모든 힘이 한 1이고 만약에 중력이 1을 한다면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델타 EP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더해 플러스가 되니까 중력이 1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다.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중력 외 힘 더하기 중력은 델타 EK가 될 거고 얘를 모든 힘을 지금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걸 대입하고 얘를 넘기면 중력 외 힘은 델타 EK 더하기 델타 EP가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중력 외 힘이 없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중력 외 힘 중에서 보존력은 제외입니다. 보존력이란 말 들어보지 않았죠? 보존력은 제외입니다. 보존력이 뭐냐면 중력, 전기력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중력 외 힘이 없다. 이거는 저항이 없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항이 없고 인위적 힘이 없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당긴다든지 뭘로 막 당긴다든지 뭐 기계가 당긴다든지 그런 힘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랑 위치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0이다. 이 말은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얘는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플러스 3. 두 변화량의 합이 0이다. 그 말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선생님이 물리학 원 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물체에 가하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중력이 있고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력에 의해서 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 수직항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축이랑 무슨 겁니까? 수직이죠. 그러니까 저 수직항력은 이 물체가 운동하는데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뭐만 있습니까? 중력만 있죠. 그러니까 중력만 있고 중력 외에 힘은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 물체는 둘 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A가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A 입장입니다. A. 자,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써보겠습니다. A의 운동 에너지는 초기 속도가 0이었죠? 그 다음 여기 도착했을 때 나중 속도의 V로 여기를 떨어질 겁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여기는 속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라지 M
나중에 V의 제곱 어떤 V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 처음하고 끝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A의 위치 에너지, 처음에 위치 에너지 뭡니까? M, 라지 M, G, H, 높이가 H니까. 그러다가 다 떨어졌으니까 0이 됐습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라지 mg h.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라지 m v의 제곱. 이거를 더하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 위치 에너지 변화량 더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0이 돼야 되죠.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 라지 m v의 제곱은 라지 m g h가 될 거고 m 사라질 겁니다. 그럼 v 제곱은 2g h가 되고 v는 루트 2g h가 돼서 이 v가 루트 2g h만큼 나중에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B 보겠습니다. B. 자, B도 운동 에너지가 처음엔 0이었다가 나중에 2분의 1 m v의 제곱이 될 텐데 여기서 v 썼으니까 v 다시의 제곱으로 해봅시다. 그 다음 B도 mg h에서 0이 됐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 mg h고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m v 다시의 제곱 두 개를 더하면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m v 다시의 제곱은 mg h가 될 거고 m이 사라지면서 v 다시는 똑같이 루트 2g h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v 다시랑 v랑 어떻습니까? 같죠? 무슨 말이냐? A나 B나 둘 다 떨어지고 난 후의 속도는 어떻다? 같다. 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같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초기 속도가 0이라면 A, B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중 속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왜? 에너지 변화량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좀 감이 안 오죠? 좀 더 감을 찾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상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빗면을 3개 그려봅시다. 똑같은 높이의 빗면 3개. 하나, 둘, 셋. A, B, C. 자, A0, B0, C0. 또 이걸 말 안 했는데 여기는 질량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죠? 달랐는데 여기에는 질량이라는 게 변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 속도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100톤짜리건 1g짜리건 중력만 있다면 나중에 떨어지고 난 후의 속도가 어떻다? 같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마치 중력 가속도로 떨어질 때 질량이 달라도 나중에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고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질량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질량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물체가 있고 모든 저항 무시하고 중력만 있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그리고 뭐만 다릅니까? 빗면만 다릅니다. 그러면 요 세 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VT 그래프가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세 놈의 나중 속도가 다 어떻습니까?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높이가 h라면은 루트 2g h만큼으로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A, B, C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가속도가 뭐가 더 클까요?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g sin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속도는 세타가 커질수록 커지는 겁니다. 사인은 90도로 가까울수록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A가 가속도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A 그래프. 그 다음 기울기. 얘가 B 그래프. 그 다음 기울기. 얘가 C 그래프. 자, 무슨 말이냐면 A, B, C가 떨어졌을 때 나중 속도는 다 같지만 떨어지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A는 요만큼 걸렸는데 B는 요만큼 걸리고 C는 요만큼 걸렸습니다. 떨어지는 시간은 C가 가장 나중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가속도가 작으니까. 자, 그 다음 요 A가 떨어지는 VT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뭘 말할까요? 바로 얘가 떨어지는 빗면의 길이를 뜻하겠죠. 그 다음 요 그래프가 뭘 뜻하냐면 바로 B가 떨어지는 빗면의 길이를 뜻할 겁니다. 그 다음 C가 떨어지는 이 넓이는 C가 떨어지는 요 빗면의 길이를 뜻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더 의미가 확 와닿을 겁니다.
초기 속도가 제로라면 어떻게든 떨어져도 높이만 같다면 나중 속도는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초기 속도가 제로가 아니라면 당연히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좀 더 복잡한 상황이고,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에너지 측면에서의 빗면의 운동을 좀 공부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속도가 루트 2GH가 된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 공이 떨어지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 경로를 떨어질 겁니다. A 경로, B 경로. 언제 더 먼저 떨어질까요? 언제 더 먼저 떨어질까요? 이거 되게 옛날에, 진짜 아주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H라고 하면, 자, A와 B의 특징이 뭐냐면, B는 경사가 처음에 급하다가 나중에 완만해지고, 얘는 완만하다가 급해집니다. 그럼 뭐가 A, B 중에 뭐가 더 빨리 떨어질까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초기 속도가 제로라면 나중에 여기에 왔을 때 A로 떨어지건 B로 떨어지건 나중에 속도는 어떨까요? 같아지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요거를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대칭. 그러니까 이 길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상황은. 자, 그러면 VT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속도가 같다고 했죠. 근데 A 보면은 처음에는 완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경사가 급격해지고, 자,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경사가 급해질수록 가속도가 커져요. 그러면 쟤는 처음에는 가속도가 작다가 나중에는 가속도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얘가 A, 그 다음 B는 처음에는 경사가 급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경사가 작아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겁니까? B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이 넓이가 뭡니까? B가 움직인 경로의 길이죠. 그 다음 이 길이가 뭡니까? A가 움직인 경로의 길이고, 이 두 면적이 같습니다. 만약에 A는 이렇게 볼록이고 B는 이렇게 볼록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A와 B의 시간이 동일하다. 그러면 넓이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넓이가 같으려면 어쩔 수 없이 A가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A가 나중에 떨어진다는 거죠. 처음에 가속이 돼서 속도가 빨리 붙은 다음에, 그 속도가 붙었다는 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가속되는 게 훨씬 빨리 가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처음에 가속을 빨리 해서 속도를 높인 다음에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처음에 천천히 가다가 점점 속도를 올리는, 가속도를 크게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멀리 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는 처음에 가속을 확 해가지고 빨리 속도를 붙이는 게 자동차 경주에서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그걸 제로백이라고 하죠. 0에서 100km/h가 되는데 몇 초가 걸리는가. 그래서 그게 짧을수록 좋은 자동차가 된다고 경주용 자동차에서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시마 팁,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선생님이 다 생활기록부에 적어줄 건데, 시마 팁으로 뭐가 있냐면 들어봤을 겁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 이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가장 최단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단 시간? 자, 요 경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중 속도는 같지만 최단 시간 떨어지는 분명히 곡선의
그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 곡선이 뭐냐면 사이클로이드 곡선. 사이클로이드 곡선. 네,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입니다. 그러면 A에서 B 경로까지 가장 단시간에 갈 수 있는 경로가 이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분석하면은 아주 수학적이거나 물리적으로 재밌는 게 많아요. 혹시 2학년 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지금 궁금하다면 한번 조사를 해보고 가져오시면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실험, 빗면으로 떨어지는 물체에 대한 실험에 대한 이론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다운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적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당연히 내용들은 다운 받으셔서 거기 학습지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력을 하셔서 메모 정리를 한 다음에 학교를 오시면 제가 그 실험을 할 때 따로 학습지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출력을 않고 다른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놨다고 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학교에 왔을 때 학습지를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실험을 할 때는 그 학습지를 선생님이 준비를 해서 줄 거니까 첫 번째, 학습지를 출력하셔서 이 내용을 메모를 하시던, 두 번째, 출력할 수가 없으면 그냥 노트에다 정리를 하시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수행평가로 학습지를 제출하실 때 실험이 끝나면 학습지를 거둘 건데 그때는 이 내용들도 다 적혀 있어야만 수행평가로 인정, 너네의 참석도로 인정을 할 겁니다. 그거 꼭 인지하시고 출력하셔서 메모를 하시면 일을 두 번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